코로나19 이제 3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뭐 재하해종 네. 이거는 또 재하해종도 못 봅니다. 해맞이 행사 뭐 이런 것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. 좀 예. 강원 도내 상황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강릉 같은 경우는 정동진 모래시계 회전식이 1월 1일에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. 예. 행사인데 한 매년 30만 명 이상이 강릉을 찾는다고 하는데 뭐 취소됐습니다. 뭐 강릉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시민 전국 최초로 지금 2.5단계로 2.5단계 예. 시민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뭐 동해시나 뭐 삼척시 뭐 마찬가지고요. 예. 뭐 행사 다 포기했고 동해시도 방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좀 환자가 아직 많지 않았는데요. 6명 정도밖에 오늘 3명이 나와서 6명이 됐는데 굉장히 환자가 적은 지역이었는데 예. 오늘 3명이 추가돼서 6명 6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네. 거리두기 2단계로 또 방금 예. 격상이 됐고요. 네. 속초도 아마 2단계 지금 격상이 돼 있죠? 네, 예. 2단계도 속초도 어제인가요? 네. 그러니까 한 해 그 1월 1일에 동해안을 찾는 그러니까 일출 해돋이 인파만 한 70만 명 달한다고 해요. 네, 뭐 올해는 뭐 사실 70만 명 더 되지 않을까요? 몇백만 명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셀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죠. 왜냐하면 1월 1일 되면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기원 한 해 또 소망들 기원하고 그러잖아요. 네. 모르겠어요. 근데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해서 그렇죠. 사실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또 주말이 되면 빠져나오고 네.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뭐 또 내려오는 인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뭐 예년처럼 이렇게 뭐 축제를 연다거나 네. 뭐 이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동해안이 조금 그나마 좀 청정 이미지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영서 지역에 대표적으로 뭐 원주라든지 뭐 철원, 춘천 이런 데가 100명 다 넘었는데 영동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강릉 같은 경우도 뭐 많아봐야 30명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한근 강릉시장 같은 경우는 강릉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네. 해서 원하는 사람은 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겠다.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위기감을 되게 높게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뭐 해돋이 뭐 해넘이 행사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릉같이 이런 뭐 전 국민이 찾는 관광지다 보면 사실은 거기선 조금만 삐끗해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 방식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직접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해갖고 검사하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선제적으로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런 네.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강릉시가 그렇게 한 것 같고 나머지 뭐 일출 명소들 뭐 동해 추암이라든지 속초라든지 뭐 강릉 또 고성이나 양양 삼척 다 있지만 이런 데들도 자치단체들이 방역에 워낙 지금 민감한 시즌이라서 뭐 해맞이 축제들 다 취소하고 뭐 일부는 이제 영상으로 뭐 유튜브 통해 갖고 해가 뜨는 광경들을 뭐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, 보면. 네. 근데 이렇게 해맞이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면 네. 지역 상경기가 타격을 입는 건 또 그렇죠. 어쩔 수가 없는 네. 상황인 거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하튼 이게 방역과 지역 경제 이 두 마리 토끼잖아요. 이게 사실은 한쪽을 잡으면 한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단계면 거의 최상급이잖아요. 네. 모든 영업이 다 중단이 되는 거니까. 근데 동해안 지역은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 관광 서비스업이다 보면 이 관광객들을 틀어막기 시작하면 사실 지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또 침체가 되고 그럼 그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. 왜 3단계를 빨리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. 다만 지금 같은 때는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앞서서 개인 방역 수칙, 우리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 자제하고
이거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리조트 객실 예약률은 100%에 육박했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예. 동해안 주민들 좀 애가 타고 불안해하고 있다. 그래서 네.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지금 뭐 3단계로 올려야 하나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. 지금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? 뭐 어떻게 보세요? 저기 1월 1일 날에 동해 가시네? 못 갑니다. 예, 집에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예약이 네. 코로나 시기 때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예. 사실 연말에 해 뜨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해 뜨는 예약을 이미 연초부터 잡습니다. 그렇죠. 연휴 기간이고. 1년부터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취소할지 안 할지 고심하는 분들도 많고 아마 중고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에 아마 티켓을 싸게 파는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이제 저는 네.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. 이 3단계 격상 한 해 만에 이게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. 그 지금 2단계가 네. 9시가 기준 아닙니까? 식당은. 네, 네. 그 질본에다가 많은 기자분들이 9시로 특정한 이유가 뭐냐,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아무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. 9시 기준이 8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왜 9시냐. 그러면서 덧붙인 기사를 본 게 감염병 전문가들 중에서는 네.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집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을 24시간 풀어주되 하되 밀집도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실제로 3단계로 올라가면 밀집도가 확 제한이 되거든요. 예. 그런 것처럼 어떤 식당이나 카페나 그런 것도 평당 밀집도를 제한해서 손님 수를 제한을 둬야지 뭐 시간을 두던가 혹은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던가 요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저도 이거 두루두루 의견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9시면은 식사 정도만 해라. 네.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. 9시 전에 보통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를 한잔 하더라도 9시 전에 끝나잖아요. 근데 이제 9시가 넘어가게 되면 일반 음식점에서도 술 먹는 모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사 자리 같은 경우도 9시 전에 이제 끝나는 걸로 해서 많이 변화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예. 저는 연말 연시에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. 강원도 상황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. 수도권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아, 예, 상황이고 예, 예. 수도권 주민들은 어떻게든 벗어나고 네. 어쨌든 이제 뭐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근데 주말만 되면 사실은 지금도 고속도로 어제 물론 이제 뭐 눈이 좀 내리고 네. 그렇지만 어제도 영동 고속도로나 서울 양양 고속도로 굉장히 많이 스키장도 정말 있었거든요. 사람이 많다.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그 수도권에서 있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그렇죠. 때문에 저는 일단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. 네.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방역의 부하들이 좀 네. 생기겠죠.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뭐, 같아요. 이거 네네. 이렇게 하면 지금 그냥 음성을 받아서 식당별로 네. 강릉 같은 경우에 음성 확진자만 들어오게 하던가 뭐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? 코로나 검사 받아서 증명서를 증명서 음성이라고. 예. 최근 2주 안에 검사 받아서 음성이면 들어와라.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. 네.